안녕하세요. 대담한 부산 진행의 조면주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결혼식과 관련된 분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혼식 참석 인원을 제한하고 결혼식장 뷔페 운영을 중단함에 따라 예식 분야 취소 위약금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부산시는 전문 상담원과 피해 상황을 상담한 뒤 합의 방안을 찾을 수 있는 부산 소비생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더 이상의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부산 지역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분들과 함께하는 대담한 부산. 먼저 오늘의 초대 손님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대담한 부산, 오늘은 한국해양대학교 도덕희 총장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총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해 11월 8대 총장으로 공식 임명이 되셨습니다. 네. 네. 총장님은 한국해양대학교에서 학사 또 석사 학위를 받으셨고 그 이후에 교수로도 재직하셨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한국해양대학교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고 학교 사랑이 남다르실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예, 저는 이제 그 1985년도에 네. 한국해양대학교 기관학과를 졸업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석사를 마치고 또 뭐 유학 갔다가 다시 네. 이제 돌아왔습니다만은 학창 시절 때는 저희 학생들이 대부분 다 전원이 ROTC 생활합니다. 네. 예, 기숙사 생활을 하고 또 기숙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한솥밥 이제 식구가 되겠죠. 네. 또 ROTC 생활을 하다 보면 모든 이 행동이라는 이 규율이 굉장히 엄격한 그런 제약 상황에서 이제 공부를 네. 했기 때문에 예, 누구보다 좀 애착이 간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저희 해양대학 졸업생들은 우리나라 경제의 발전에 과거로부터 줄곧 지금까지 크게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자부심과 또 자긍심 네. 이런 걸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그 우리나라가 조선 해양 산업에 지금 현재 선박 건조의 세계 1위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선박 건조 1위를 한다는 얘기는 우리나라가 그 조선소가 없을 때 한국해양대학교 졸업생들이 이 성선한 그 경험을 바탕으로 배를 만들어내는데 네.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데 크게 기여해왔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 조선 해양 분야에 1위 하는 이곳에도 네. 이 본교 출신들이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큰 자긍심을 느끼고 네. 애착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예. 이 조선 해양 분야의 한국 해양대 출신들이 곳곳에서 또 네, 열심히 활동을 네. 하고 계시다는 말씀. 또 한솥밥을 먹었기 때문에 더 애착이 그렇죠. 간다. 예, 예. 지금 총장으로 취임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한솥밥 먹었던 곳이기 때문에 네, 총장님이라기보다는 아버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 그렇죠. 학생들과 예, 예. 또 교수님과 다들 잘 예. 지내실 것 같아요. 예. 네. 사실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학교들이 다 그렇습니다만 한국해양대학교 역시 코로나19로 인해서 1학기 동안 학교 운영이라든가 수업 등에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결을 하셨고 또 어떻게 운영을 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처음 이제 코로나19가 발발했을 때는 모두들 전혀 네.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이 비대면 수업이라는 이 자체를 위해서는 네, 여러 가지 이 온라인 강좌 시스템 이런 게 다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보통 저도 이제 외국인 유학생을 상대로 이제 멀리 쿠웨이트 유학생을 상대로 이제 온라인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있는데 코로나 이전이죠. 준비를 해보니까 1시간의 강의를 위해서는 최소한 5시간 정도가 이제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한번 자기가 녹화를 하다가 잘못하면 다시 또 이렇게 해야 되고 네네.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우리 교수님들이 정말로 많은 애로가 있겠다라는 네. 걸 느꼈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따로 별도의 스튜디오를 마련했습니다. 네. 스튜디오를 마련하고 또 방송 전문인들을 또 초빙해서 직접 전문가들에 의한 이 강좌 준비라든지 이런 걸 해왔었습니다. 네. 뿐만 아니고 이 방역 이런 것들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니까 코로나 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그 대책위원회가 체계적으로 온라인 수업이라든지 또 실험 같은 경우는 대면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또 방역 수칙을 체계적으로 잘 지켜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잘 이렇게 분배해서 규칙적으로 아주 안전하게 강의를 준비할 수 있도록 그런 최선의 노력을 다 해왔습니다. 네, 사실 교수님들 입장에서도 처음 그렇죠. 하시는 거라서 어떤 영상 제작에 있어서 기계 조작에 좀 어려움이 있으셨을 텐데요. 그럼요. 예. 또 학교 측에서 스튜디오와 또 전문 인력을 예. 배치를 해주셨기 때문에 보다 질 좋은 수업이 될 예. 수 있지 않았을까 싶고요. 예. 그래서 아무쪼록 1학기 전 학사 과정을 무사히 마치셨는데 예. 하지만 사실 그 비대면 수업이었기 때문에 등록금과 관련해서 많은 학교와 학생들이 좀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군요. 그런 가운데 한국해양대학교가 우리 부산지역 국립대학교 가운데는 처음으로 등록금 일부 반환을 추진을 하셨어요. 예, 예. 이 학교나 학생 측 양측 모두 굉장히 민감하면서도 중요한 부분인데 예. 이 부분에서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우선 그 학생회가 이제 이 제한이 있었습니다. 네. 저희 대학은 이제 코로나19 이전에도 이 정기적으로 만나는 캔 미팅이 있습니다. 캔 미팅, 캔이라는 것은 캐너 모양처럼 이렇게 격식 없이 판판하게 돼 있다는 이런 네. 건데 또는 캔을 들고 이 격식 없이 한잔 해가면서 좀 대화한다는 편안하고 예, 예. 자연스럽게 그런 네. 미팅을 이제 캔 미팅이라고 하는데 학생회와 함께 이제 자연스럽게 그러한 미팅이 있다 보니까 네. 등록금 반환 문제는 사실 정부 얘기도 있었고 그렇죠. 또한 분위기는 어느 정도 무르익었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학교가 이 가용할 수 있는 예산 절감을 좀 최대한 하면은 학생들이 학습금 보장도 되고 네. 또 이 본인들이 이 조금 불만스러운 그런 것들도 보완될 수 있을 것 같고 네. 또 부모님들에게도 어찌 보면 간접적으로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이 기본 지원금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학교도 그거 외에도 간접적으로 또 학생들을 통해서 이 부모님의 이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것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학생들과 함께 선제 대응을 하는 게 좋겠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 자기들도 그 일부를 학교 측에 조금 내놓고 싶지만 네. 이제 코로나19 이 상황이다 보니까 학생들을 다 모을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다 모을 수 없어서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이 학생 전체의 의견을 구할 수 없지만 언젠가는 이걸 구체적으로 좀 논의를 하고 싶다는 것. 그 얘기를 듣고 상당히 굉장히 감사했고 네. 또 학생들이 대단한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그래요. 예. 대학 입장을 생각하면 예. 또 어떤 재정 지출이 없는 게 아니라 비대면으로 수업을 했지만 상당한 재정 지출과 함께 또 방역에도 많은 그럼요. 지출이 예. 있으셨겠습니다만 또 학생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대면보다는 비대면 수업을 통해서 조금 부족했던 부분, 이 부분에 대한 이 학생들의 입장도 또 간과할 수가 없는데요. 그럼요. 예. 그래도 모두가 힘든 시기에 서로 고통 분담을 좀 함께 하자라는 차원에서는 의견 일치를 보셨다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굉장히 뿌듯하셨을 것 예, 같아요. 예. 아주 그 본인들이 스스로 그런 역제안을 해온다는 자체가 상당히 그래요. 굉장히 예. 이 교육자로서 네. 보람을 좀 느낀 그런 네. 상황입니다.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예, 예. 하는 힘도 얻으셨을 것 예,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그런데 참 2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또 코로나19가 다시 재확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 가지 또 고민이나 걱정이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예, 2학기 수업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어떻게 결정이 됐습니까? 예, 저희들은 지난주에 이제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렇게 재확산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재확산 되기 전에 이미 이 전국 최초로 블렌딩 수업이라고 해가지고 블렌디드 수업이라서 대면과 비대면을 혼합된
그런 방식으로 강의를 진행하겠다고 네. 이미 저희들이 공표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교육부에서도 그러한 방식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 이렇게 해서 좋은 이제 호응도 듣고 그러는 차에 지난주에 이제 재확산이 되다 보니까 네. 저희들이 긴급 교무회의를 열었습니다. 열고 새롭게 조금 그 계획을 조금 수정을 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그 수정한 결과가 우선 이 강의라고 하면은 학생들이나 교수님들이나 앞으로 어떻게 강의가 진행될 것이라는 그런 예측 가능한 그런 프로그램이 돼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선적으로 교수님들께는 그 강의 준비에 부담을 덜 느낄 수 있도록 9월 한 달간 다음 주부터 이제 개학인데요. 9월 한 달간만큼은 이 재확산 추세를 살펴보고 그리고 한 달 바로 직전 일주 전에 네. 그 다음 한 달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저희들이 이미 공지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야만이 이 예측 가능하고 또 강의 준비에도 차질이 그렇죠. 없도록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에서 그런 계획을 급격히 또 재수정해서 그렇게 네. 알려드린 바가 있습니다. 네. 대면과 비대면을 반반씩 운영을 네. 하고자 했으나 또 확산 추이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예.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한 만큼 9월 한 달은 비대면 수업을 하되 예. 또 변화하는 것을 일주일 전에 공지해 주시는 거. 예. 사실 한국해양대학교 하면은 우리 부산 학생들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전국에 있습니다. 예. 많이 예. 아마 오잖아요. 대전 이남권에서는 아마 네. 전국 학생 비율이 제일 많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 만큼 미리 좀 공지를 해주시면 학생들이 어떤 기숙사 문제라든가 그렇죠. 숙소 문제 이런 것들 그런 예. 것들이 또 미리 자기가 준비를 해야 그럼요. 되겠죠. 예. 미리미리 좀 그런 예. 대책들을 좀 잘 세우고 예. 계신 것으로 보는데요. 참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어서 예. 우리 학생들이 좀 캠퍼스로 마음껏 밟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예. 아울러 또 교수님과 서로 마주보며 웃으면서 좀 수업을 할 수 있는 날이 좀 하루빨리 오기를 예. 기대하겠습니다. 자, 벌써 9월인데요. 입시 이야기를 또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 2021년 수시 모집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인 입시철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요. 한국해양대학교의 경우 해사대학 편입학을 처음으로 허용해서 외부의 우수한 학생을 적극 유치한다고도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예. 해사대학 하면 제가 알기로는 공부 굉장히 잘해야 하는 걸로 잘하죠. 알고 예. 있거든요. 예. 어떠한 내용입니까? 이렇습니다. 그 해사대학 그 학생들은 졸업을 하게 되면은 우선 병역을 미필하는 대신에 3년간 승선을 합니다. 네. 의무 승선을 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메리트도 있고 또한 3년간 승선을 하면서 또 이 급여도 이 국제 수준을 받으니까 상당히 네. 메리트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수한 학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입을 한다 그러면 좀 이상하게 보이지만은 이 해기사 시장이 글로벌 시장입니다. 세계 네. 시장이고 또한 이 무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이 세계 경제가 조금 다운되고 그렇죠. 있는 그런 게 있겠지만 네네. 경기 후퇴는 있겠지만 그러나 이 우리 지구상에 있는 이 인구 이 자체가 70억 이상이 되는 이 인구가 좀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 또 먹어야 되고 또 자기 욕망을 또 다 충족시키기 위해서 뭔가 활동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럼 경제 활동이 일어나게 되면은 경제 성장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론적으로 알려져 있는 게 3%의 경제 성장은 세계 물동량이 8%가 늘어납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세계의 경기가 위축이 돼 네.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뭐 영원히 이렇게 위축되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네네. 그리고 이러한 이 상황에서 세계의 물동량 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증가한다라고 하는 것은 해기사가 필요하다 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도 해기사가 지금 고급 해기사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고 네. 또 이제 이런 분들은 이제 그 수요를 맞추다 보니까 졸업생만으로 이제 다 충족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특히 저희 대학 졸업생들은 다양성이 있습니다. 해양 이 분야에 있다 보니까 성선 다 마치고 나면 의무기가 마치고 나면 다른 분야로 다 이 전문직으로 다 이동합니다. 네. 이동하니까 이제 성선한 해기사가 그 자리만큼 빠지니
부족할 수가 채워져야죠. 있군요. 네. 또 그 자리가 안 좋은 게 아니고 이렇게 선순환 구조로 되어 있는 네, 거죠. 네. 근데 실제로 저희 대학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타 대학 4년제를 졸업하고 우수한 대학을 나오더라도 네. 결국은 이 전문직, 이 해양 분야의 전문직을 위해서 다시 이 재교육 과정을 밟습니다. 그게 네네. 이제 영도에 있는 해양수산연수원이라고 있습니다. 네네. 거기에 단기 과정을 이제 교육을 받아서 4년제 대학을 졸업을 하고 거기서 전문 교육을 또 받습니다. 한 1년간 받고 네네. 그래서 이제 자격을 따야 되겠죠. 자격 시험도 치고. 그럼 그런 자격이 주어지면 해양대 졸업생하고 이 성선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집니다. 네. 또 결국은 그런 수요가 4년제 졸업을 하고 또 수요가 있으니 네. 그를 대신으로 오히려 차라리 편입을 해서 우수한 분들을 먼저 학교에 모시는 것이 맞다. 네. 어찌 보면은 이 평생 교육의 개념이겠죠. 네. 그 직업의 전환 시대고 또 100세 시대이니 한 직종으로는 앞으로는 이제 가기 힘드니 이 다양한 직종 그리고 전문직 이것이 다 필요하게 되는 시대가 오니 네. 우리 대학도 이 과거의 어떤 고정관념을 벗어던지고 시대에 부응하는 그런 시장에 맞추어서 좀 바꿔야 되겠다. 네. 그런 관점에서. 회계사의 진출 분야가 다양해지고 있기 예. 때문에 또 문이 이제 넓어진 만큼 관심 있는 분들, 그럼요. 예, 보다 많은 분들이 좀 도전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자, 그리고 해양 미래 인재 개발원이 제공하는 이 스마트 AI 면접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공간에 제약 없이 실제와 유사한 면접 시뮬레이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신다고요. AI 면접 프로그램이라는 게 어떤 걸 말하나요? 우선 우리가 지금까지의 면접은 페이스 투 페이스 사람 대 네. 사람 이래 하잖아요. 보면은 이제 회사에 가서 직접 면접을 하거나 하는데 이 코로나 19로 해서 언택 그렇죠. 이러한 이 시대에 와서는 면접 자체도 이제 언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이 실제 상황하고 똑같이 면접을 구현하려 보면은 이 시뮬레이션이 돼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리얼하고 그러니까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면접을 하는 실제 상황처럼. 상황을 똑같이 이제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면접, 그 다음에 심층 면접, 그 다음에 성향 분석이라든지 또한 그게 이제 또 현실감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 흥미진진한 그런 면접이 될 수 있도록 네. 파트별로 이 부분별로는 또 이제 인공지능 게임도 이제 집어넣고 네. 게임이라는 게 실제로 뭐 어떤 사향성 이런 게 아니고 그 면접에 관련되는 그런 게임에 퀴즈를 내거나 네.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을 집어넣어서 이 현실에 더욱더 시뮬레이션 될 수 있는 가까운 그러한 면접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입시와 취업에 있어서 면접의 중요성이 상당히 큰데요.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참 많은 학생들이 예.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 예. 같습니다. 자, 코로나19 그 누구보다 사실 수험생들 마음고생이 많거든요. 입시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2021학년도 입시 전형에서 예년과 비교했을 때 좀 달라진 부분이라고 하면 어떠한 부분들이 있을까요? 네, 저희 대학은 4개 단과대학 35개 학부가로 이렇게 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3개 단과대학이고 그다음에 32개 학부가 이렇게 편성이 됩니다. 네. 그래서 4개 단대가 3개로 된다고 하는 것은 2개의 단과대학이 이 통합이 되는 이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해양과학기술대학 그다음 단대 그 하나죠. 그다음에 네. 또 다른 대학이 공과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통합이 돼서 해양 융복학과학기술대학 이렇게 해서 이제 이 통합이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양성, 해양 산업 분야의 다양성이고 그다음에 복합적인 그러한 이 강의를 학생들이 제공하기 위한 그러한 네. 일환으로 돼 있기 때문에 혹시 이 지원하실 때 네. 공과대학이든 또는 해양과학기술대학이 별개라고 보시지 마시고 네. 그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다양성을 준비하는 그런 차원에서는
좀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한국해양대학교 입시와 관련해서 좀 보다 상세한 내용들을 어떻게 확인을 해볼 수 있을까요? 우선 저희 대학 홈페이지 입시 네. 전용 홈페이지가 여기 게시되어 있습니다. 네네. 게시되어 있기 때문에 뭐 사실 이 초빙하는 입장에서 그 홈페이지 열어놓고 보세요 이런 게 아니고 네. 제일 좋은 것은 결국은 이 목소리 대 목소리고 이렇게 또 직접 오시면 더 상세히 설명해 드릴 수 있고 네. 그래서 전화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답해 드릴 수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자, 한국해양대학교 하면 또 우리 부산의 국립대학교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우리 부산의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부산을 떠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지역의 국립대학의 역할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 또 부산은 무엇보다 해양과 관련된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데요. 총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산이 작년 올해는 얼마 될지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총 생산이라는 것은 사고 팔고 이래 되겠죠. 네. 그것이 한 81조 원 정도 됩니다. 80조 원. 그 중에서 해양수산 분야가 한 36조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40% 이상이 됩니다. 네. 조금 더 확대하자면 좀 절반이죠. 우리 부산의 경제 활동의 절반이 사실 해양과 수산에서 일어나고 있다. 역시 해양수도 부산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어묵까지도 다 포함하겠죠. 또 횟감 이런 것도 부산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또 유명한 회거리도 있고 또 뭐 어묵거리도 있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또 그뿐만 아니고 항만이라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 물류, 그러니까 컨테이너가 막 돌아다니잖아요. 물류라든지 그다음에 금융, 그다음에 이제 해운, 선박이 입출항하기 위해서 관리해야 되는 선박 관리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전국의 한 30% 이상이 부산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부산의 경제 기반을 바치고 있는 게 이제 해양수산입니다. 앞으로 인구가 우리가 2100년 되면은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현재 5,370만 원이 될 거예요. 한 5,400만 원 가까운데 2100년이 되면은 이 인구가 절반으로 될 거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근데 인구가 절반이 된다 해서 경제는 위축이 분명할 거겠죠. 그러나 경제 사이즈가 이 크기가 규모가 줄어든다 한들 이 바다의 사이즈는 줄지 않고 그만큼 상대적으로 이 바다의 중요성, 해양의 중요성 그리고 해양 수도 부산의 어떤 이 바다와 관련된 산업의 중요성 상대적으로 커질 것이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다는 이 특화되어 있고 전문직이기 때문에 이 100세 시대의 평생 직장을 생각하신다면은 언제든지 이 고령화 되더라도 자기가 이 나이가 있다 할지라도 전문직에 줄곧 종사할 수 있는 곳이 해양산업입니다. 예를 들면 도선사가 몇 세에 은퇴한다고 보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 보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닐까 한 70. 그 정도까지 때까지 일하실 수 있는 그런 전문직이 아닐까요? 이전에는 그 은퇴가 없는 이게 무은퇴죠. 평생 할 수 있었는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법령이 바뀌어서 65세 플러스 3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8세죠. 그런데 이분들도 도선사들도 이제 은퇴하더라도 또 이 각자 나름대로의 사무실을 또 꾸려서 관련 또 이 사업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전문화되어 있는 거죠. 급여 수준도 뭐 최상이겠죠. 그래서 뭐 이 방송에서 급여가 얼마나 이런 얘기는 좀 그렇지만은 상당한 이 급여와 함께 아주 좋은 이 자기 전문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 이 젊은이들은 수도권 가서 고생하시지 말고 부산 지역에서 이 전문화된 이 해양 분야에 줄곧 이 관심을 가지면은 이 나름대로 이 특화된 그러한 미래 직장을 찾을 수 있지 않나. 이 해양 분야의 이 산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물류, 항만, 해운, 금융,
그리고 선박 관리가 있습니다. 네. 배 한 대 관리하는데 20억 정도 이익이 나옵니다. 전 세계의 배가 10만 척인데 네. 그 중에 우리나라가 이 부산에서 한 10만 척만 관리해도 연간 순수 돈이 한 20조 원이 들어와요. 아하. 근데 순수 돈이죠. 이게 관리비니까. 네. 우리 이제 아파트 관리하면 관리비 그냥 돈 들어오듯이 배 관리하면은 그런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네. 역시 뭐 취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요즘 해양과 관련된 전문 분야에 대한 예. 중요성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역시 한국해양대학교 총장님답게 많은 이야기들 해주셨는데 정말 그 산학연의 융합을 통해서 뭐 해양과 조선 예. 물류산업의 국가 경쟁력을 높여나가는 그런 싱크탱크 역할을 한국해양대학교에서 해주시길 바라면서 벌써 마지막 당부 말씀을 좀 드릴 시간입니다. 예, 한 말씀 하면서 마무리를 하죠. 예, 지금 이 수도권 집중이 굉장히 심각하게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대학은 수도권 집중을 좀 더 이제 균등하게 하는 데는 상당히 기여하고 있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의 경우는 제2의 이 도시로서 과거부터 쭉 항만 수도, 항만 도시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나라 국가 경제에 항구 도시로서 영향을 끼쳐왔고 지금도 기여하고 있고 이래 있습니다. 전 세계의 물동량은 선박과 항공기로 이렇게 이동을 시키고 있는데 네. 선박은 한 97% 이상으로 이렇게 물동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항공기는 이제 무거우니까 물건이 이동하기가 좀 힘들고 비용도 비싸겠죠. 그래서 선박에 의해서 대부분 이제 이동이 일어나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이 항구의 역할, 부산의 역할, 이 역할이라는 것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해양 산업의 생태계는 금융이라든지 물류, 항만, 선박 관리, 선용품, 그 다음에 선박 수리 이러한 것들이 종합적으로 일어나는 그러한 산업이기 네. 때문에 부산에 대한 산업 특성, 해양 산업의 특성에 대해서 잘 이해하셔서 미래를 준비하는데 걱정 없이 한번 대담한 도전을 네.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요.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 그 바다, 네. 그 바다를 무대로 많은 분들이 꿈에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국해양대학교 도덕희 총장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귀한 자리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코로나19로 사상 첫 12월에 수능을 치르게 됐습니다. 코로나19가 대학 입시 풍속도마저 바꾸고 있는 건데요. 현재 각 대학들은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전략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입시와 관련해서 진학지도 전략을 설명하고 있으니까요. 각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많은 도움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대담한 부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